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종목을 좀 보면서 또 시장의 준비를 해보고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시 시장 얘기는 다른 영상으로 증시 진단으로 좀 간단하게 뽑아봤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냉정하게 종목들을 보면서 또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방송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며칠 동안 못했지만 이렇게 그 하락으로 마무리됐었죠. 그래서 조금 더 하방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보여지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반등이 돼버리면서 오히려 증시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인버스가 이렇게 다시 상승을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되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 드렸던 자리대가 하루 좀 깨지긴 했지만 다시 반등해주면서 지지됐다. 그래서 오히려 인버스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인버스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거고, 인버스, 곧버스가 열려 있는 것이고, 오히려 코스피는 좀 더 하방의 방향이 더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별로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공매도 교육을 이수했다 그랬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것들은 차라리 치는 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시장의 방향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종목별로 그렇다면 인버스 또는 곧버스로 대응하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것을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100종목 중에 80종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기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를 하락 베팅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사실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하방 예견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반도체가 반등하나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게, 정말 실적 때문에 잠깐 반짝이었고 다시 한번 하방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뭐 늦은 후행적인 얘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지만, 예전부터 봐오신 분은 또 제가 봤던 체크 그 리스트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수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도체가 살아나고 삼성전자 살아나고 하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윗골을 달았어도 안 됐고, 삼성전자 자체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단기적 금융 투자가 그때부터 정말 삼성전자 윗골을 남기면서부터 시장의 하락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 꼬시기였다. 단기적 3일 동안 이렇게 빼기 위한 꼬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바닥을 잡아야겠죠. 2900 여기가 닿는다는 그 얘기가 인버스 2400의 위치가 코스피 2900짜리입니다. 그래서 2900이 깨지면 얘는 오히려 날아갈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추세는 틀었기 때문에 여기 2430포인트 정도에서 어떻게 또 나오는가가 증시의 방향과 또 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쌍바닥을 잡아서 얘는 쌍봉을 그릴지, 이렇게 여기니까요. 쌍봉을 그리고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버리면 코스피는 2700까지도 밀리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면서 방향을 일단 잡아놔야 되고, 2900까지 밀리더라도 그 추의 방향을 잡아서 예리하게 섹터를 구성해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갖고 왔던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죠. 주도주는 아까 그 증시진단처럼 얘기 드렸지만, 시장이 한번 하락했다 올라가면 주도주가 바뀌긴 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가는 놈도 있고 하겠지만, 바뀌어서 새로운 섹터가 또 힘이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하락 때 2900 처음 찍었을 때 반등할 때는 콘텐츠주나 이런 것들이, 엔터주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력하게 힘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를 잃었고, 메타버스는 여전하게 뜨거웠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시세가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갈 때 2차 전지들은 또 힘이 많이 빠졌던 모습. 그런데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어있던 바이오가 살아나는가, 그런 건 다를 수 있어요.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오히려 단기적 확진자 많아지고 또 바이오 쪽에, 치료제 쪽에 얘기가 돌면서 수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정을 많이 받고 힘들었던 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시장에 맞게끔 조금 섹터를 잘 째려보고 있다가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반등이 나와버려서 간다 그러면 차라리 또 그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증시가 하방의 압력이 강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하방을 다시 그린다면,
다시 한번 섹터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져온 것들이 그래도 죽지 않은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며칠 3일 동안 밀리면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약했어요. 종목별로는 정말 폭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밀린 건 아닌데 종목별로 고점대에 있는 것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엄청나게 강했던 거죠. 예전에 코스피 지수가 막 1%, 2%, 3% 빠질 때처럼 때로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과대납폭인 종목들도 많이 속출이 됐고 증시 자체의 하방의 종목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세가 다 반납됐고 다시 한번 순환이 돼야 되고 새로운 섹터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주고요. 보성 파워텍 몇 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도 보시면 지금 아직 여기 추세 때 이탈은 안 했어요. 4,400에서 충분히 증시에 따라 밀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재료가 살아있는 주도 섹터들은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견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 때에서 이탈하는 괜찮다 해서 단기적 뭐 시장 기회 많이 나왔고 저도 여기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전체 하락을 하면서 밀리고 있고 이 친구도 많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재료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려주면 관심 종목을 담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보시면서 4,200원대, 4,000원대까지 좀 이렇게 분할적 조금씩 담아가시면 괜찮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여기가 일단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이었고 상승 가고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가 무조건 상승 가는 재료다라고 보기에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어요. 시간도 원전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주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충분히 섹터의 힘이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섹터 종목 중에 원전주도 지금 시장에 한편으로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섹터다. 그래서 금액대 잘 설정하시면서 보시면 유효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고요. 에너토크 얘도 원전입니다. 같이 갖고 왔고 이 친구도 시장의 밀림 속에 이 13,900원, 14,000원 정도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꾸준히 지켜주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밀렸죠. 최근 밀렸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시면 자 시장에 따라서 여기까지 열어놓는 거죠. 11,800원, 12,000원까지 혹여나 온다 그러면 저 더 오히려 담아보기 편한 것이고 손절 라인이 짧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금액대 여기 금액대에서 13,000원 초반에서 일단은 봐야 됩니다. 13,000원 초반에서 보시되 11,8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돼야 돼요. 더 손절 라인 더 늦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진득하게 천천히 분할로 가져가겠다면 11,200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되긴 해요. 기준봉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좀 금액대 평단가 잘 봐가면서 나눠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7,000원이 깨지면 다시 바닥에서 그냥 깨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17,000원보다 시장의 낙폭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열어놓으면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또 시장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월 달엔 그랬고 갑자기 위드 코너 하면서 좋아할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 13,300원 정도 금액대에서 보셔야 돼요. 바로 보셔야 돼요. 바로 보시고 재료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맞게끔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처음 시그널이 나온 게 OLED 관련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야가 아니라 악재가 이제 털어냈다요. 그러니까 그동안 디스플레이 판매 단가가 낮춰지고 안 좋았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는 더 내려갈 것이 없고 지금 원자재나 세계 시황이나 흐름을 보면 이제는 정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에 바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OLED도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 들으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피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철강 가격 급등 때문에 전혀 빛을 못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좋아질 거란 전망 속에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을 한 것이고 관련 sek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3분기 이제 발표되는 것들 털어내고 4분기 내년부터 이어가가지고 시세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악재가 덜어내고 바닥이야 라는 신호를 줬다는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같이 종목 섹터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도 다 관련주입니다. OLED 관련주고, OLED 관련주 딱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이 친구도 이제 보시면 단기적 바닥.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고점대에서 여기서 나왔었죠. 나오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 OLED 관련주가 다 그렇긴 한데, 낙폭이 그래도 이게 27%가 적은 건 절대 아닌데도 다른 종목 섹터에 좀 덜 빠진 거예요.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금액대가 되게 중요했던 게, 자, 이 친구가 보시면 3,400원의 저항을 굉장히 이게 못 두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저항대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친구가 2,400원대 저항대 못 뚫고 있어요. 못 뚫고 있는데 더 관심 가는 게 바닥권, 그러니까 시장 그 OLED 관련 섹터 전체가 바닥권이었는데, 이 친구는 지속적으로 3,400원을 두들기고 있다는 거죠. 저가가 높아지면서 이 저항대를 계속 두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저항대를 뚫을 때 망치로 툭툭툭 친다 그랬죠. 치고 못 깨가지고 흘러내려요. 다시 한번 툭툭툭 치는 거죠. 다시 흘러내려요. 다시 한번 툭툭툭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쌓여있던 그 매물들이 얇아지는 거죠. 매물층이 얇아지고, 얇아지면 오히려 정말 급등이 나오기 쉬워버려요. 충분히 이렇게 저항선을 뚫어가지고 여기 안착을 해버리면, 3,400원에 안착을 해버리면, 지금 안착을 못 했는데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자는 거죠. 빠지면 여기 추세대에서 보자. 여기서 다시 담아보자. 시장의 하락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 단기적으로 한 뭐 3,000원 후반, 2,000원 후반대가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추세대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저항 지지대로 체크되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3,400원이 잠깐 못 뚫고 있는 저항인데, 이게 뚫어지고 지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 바닥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 바닥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른 것보다 힘이 좋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라고, 이거 얘가 예전에 제가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친구는 엄청나게 급등했죠. 엄청나게. 종목은 되게 좋은 종목인데 주가 자체가 싸지가 않았어요. 되게 싸지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정말 적정 주가에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얘도 이제 디스플레이 LCD 관련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이때 이렇게 올랐던 거는 개발 중인 개발 중인 그 아이템 하나가 코로나에 또 도움된다 해가지고, 뭐 코로나의 그 세균을 박멸한다 이래가지고 좀 오버슈팅 된 게 많이 있었던 거죠.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분히 오버가 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 조정, 엄청나게 기간 조정 거쳐 놓은 거예요. 계속 고점 대비인데, 이 고점까지 간다고 보기엔 힘들죠. 왜냐, 고점 자체가 좀 오버였으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종목만 봐서 평가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최근에도 보시면 이 친구는 항상 영업이익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저가가 아닌 그 리스크 때문에 이랬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 금액으로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분명 역별 구간이고 분명 하락 중입니다. 그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바닥 매집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섹터군의 힘이 불어지면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것들도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고, 금액 자체가 담아보기에 매력적인 금액대니까 그래요. 그래서 13,000원 후반, 14,000원대이긴 하지만 여기가 또 이탈돼 버리면 충분히 밑에 단 10,000원대까지 엄청나게 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 가격적 메리트는 있는 구간대다 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좀 흐름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좀 분석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몇 개 더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갖고 왔던 나노신 소재도 소개 드렸죠. 요때 또 37,000원 구간대 소개시켜 드려서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실 텐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흐름이 죽어 있는 모습 같이 나와요. 그런데 2차전지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빠질 때마다 2차전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관심을 또 가져야 돼요. 왜냐면 2차전지만큼 또 시세받기 좋은 재료와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을 내시고 뭐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어느 평단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 고점대 여기 저항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 두드린 거죠. 그래서 다시 눌리고 있고 충분히 좀 빠질 수 있고 눌릴 수 있지만 금액대 또 메리트 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기술력이 좀 기반돼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그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살아나면서 정말 소외됐던 이게 장기간 눌려있던 시세가 다시 한번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금액 눌릴 때 담아 보시는 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금액대 잘 보시면서 여기 이제 예전 저항이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예전에 봤던 금액대와 추세, 그다음에 최근에 볼 수 있는 금액대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또 여기 금액대 되겠죠. 43,000원 구간대까지 보시고 추가적 눌림목 보시면서 담으시면 또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때 잘 또 관심 좀 담아주고 보시기 바라고요. 동아기업이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2차전지 섹터고 이 친구는 여기에 시켜 드렸어요. 38,000 여기죠. 여기 구간대 여기 안 깨지면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34,000 여기에서 방송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기회가 나오고 수익이 단기적으로 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줬는데 오히려 반납해주고 제가 추천드렸던 금액대까지 내려와 있죠. 근데 오히려 내려와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건 맞겠지만 추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다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2차전지 sek터는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되겠네요. 74,000원까지도 눌릴 수 있고 눌린다면 한번 보자. 103,000원, 500원 이 정도 까지도 열어놓으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시면서 또 나름 또 저가 담아 보시면 도움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또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고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어요. 그 테슬라가 F 뭐였죠? 그 기억이 정확히 갑자기 라이브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배터리죠. 다른 배터리를 시선 돌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했던 소재주식 기업들이 맛이 가는 거 아니고 안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는 오히려 우리나라 그 기술력으로 더 부각받을 것이고 좀 그러니까 좀 뭐랄까 기존에 우리나라 소재주들이 다루던 삼각 그 세 가지 그 섹터를 해놓은 그 배터리 형태를 고급화된다고 보시면 새로 언급되는 건 이제 저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도 짧아요. 주행거리도 짧고 뭐 그런데 안전하다. 또 화재에 대한 위험이 적고 그다음에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거지만 분명 프리미엄 모델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도 분명 필요하고 분명 생산과 매출은 끊임없이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재로 2차전지 끝났어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다음에 원익 PN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그 2차전지 장비주이면서 2차전지 충전소죠. 2차전지 충전소를 2차전지 충전소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를 말 그대로 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도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섹터군 친구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싸게 준다 그러면 오히려 관심 가지신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2만 원대 후반까지 늘려준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좀 담아봐야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추세를 이렇게 그어놓은 추세대로 이탈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 분명 이탈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또 저가에 담아 놓으시면 괜찮다. 그래서 괜찮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소라고 하면 이 친구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2차전지 장비주로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도 보셔야 되는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보시면 제가 그 2차전지 장비 해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NS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걸로 전 단타를 쳤었어요. 쳤었는데
얘도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2차전지 장비주.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왜 갖고 와서 보냐라고 얘기 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에코프로비움이나 LNF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앞으로 뭐 몇 조의 그 수주를 해놨다, 뭐 했다, 공급 계약을 해놨다. SK이노베이션도 뭐 몇 조, 뭐 십몇 조의 뭐 수주를 해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나아가야 되면서 자꾸 이제 판매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장비도 증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LNF나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이 캐파를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장비주들의 그 또 공급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장비주들은 그렇게 시세 부각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히려 하락을 하고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2차 장비주가 또 부각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장비주도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장비주. 그래서 장비주로 NS라는 종목과 원익 PNE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서 장비주도 한번 그 이제 흐름에 따라 다르죠. 장비주도 이렇게 담아 놓긴 했거든요. 몇 가지 관심 종목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비주에 대해서 투자 관점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주해 놓은 거를 증설하려면 장비주들도 시세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이고요. 두산 퓨어셀은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의미 있는 돌파 나왔다 했는데 다음날 야 이게 뭐야 완전 허구야 라는 것처럼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49,000원 5만원 여기가 제가 봤던 맥점이었죠. 근데 반대로 보시면 이 전부 시세를 반납하는 장대 음봉이 나와버려요. 다음날 바로. 그래서 허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허구가 돼버린 것처럼 나와버려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눌리길래 야 시장에 지금 종목별로 다 차익 실현하고 다 안 좋게 나오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개미를 더 한번 흔드는 게 아닌가. 더 한번 흔들고 탈탈 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5만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그래 한번 더 담아보자 하고 봐야 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4만원 후반까지도 눌릴 수 있지만 늘려주면 오히려 그래 한번 다시 담아보자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평단가 근처에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분명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일단 수급적으로 그래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얘네들은 이게 단기적으로 이 매도를 친 건 외인이거든요. 아니네요. 외인이 아니래. 개인인가? 개인? 이게 그래요. 이게 보시면 자 이렇게 충분히 그 메이저들이 이 10% 음봉이 나왔을 때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었겠군요. 맞네요. 거래량이 한 180만 주 정도? 근데 이 180만 주가 던져질 때 보시면 기관이 조금 동참했다가 다시 담는 모습. 그 다음에 개인은 오히려 샀다 파는 모습. 오히려 개인 수급이 이게 더 좋은 거죠. 오히려 상승각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도 보시면 같이 매도했다 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이 되게 공포스럽고 안 좋았어요. 그때 이렇게 좀 장대가 나오긴 했지만 다음날 회복했다. 근데 봤던 외부 추세선에 멈춰 있는 거죠. 이거 좀 찜찜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추세에 적용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딱 여기서 기가 막히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오히려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하면서 상승에 지켜보시되 빠지면 안 사신 분도 관심 가져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메이저 애들의 수급이 전혀 빠져나간 것이 포착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또 상방 에너지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두산 피어스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지켜보시자고요. SNS택이고요. 이 친구 보시면 와 이거 분명히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37,000원 구간을 좀 돌파해줘야 좀 괜찮다 얘기 들었는데 일단 여기 좀 밑에 것들 지워놓고 다시 체크하더라도 보시면 야 이거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역시나 형편없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언제든지 야 이거 한 번에 또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을 때처럼 언제든지 눌릴 수 있는 불안불안 위태위태가 아직 여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지층으로 바뀌는 탄탄한
그 자리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조금 잘 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나 외인이 사가지고 지금 주가가 미치긴 한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여기가 뚫리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메이저들이 확실하게 여기를 좀 치고 올려주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개인들의 매물 소화를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시그널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익을 내면서도 경기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평단가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면서 지켜보시자고요. 밑에서 산 것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SJM 얘기 드렸죠. 이것도 관심 좀 담아보자 얘기 드렸는데, 오히려 이 친구도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고, 오히려, 이거 참 이렇게 21선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도, 보시면 재무성 이런 거 얘기 드리긴 했지만, 다른 거 떠나서도, 지금 구간대 오히려 자동차 sek터로, 자동차 섹터가 저는 어떻게 다른 섹터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게, 반도체나 이런 거보다도 자동차 섹터는 더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건 조금 쇼크 나오면서 밀리긴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은 좀 저가에 묻어놓으면은 또 이렇게 되게 크게 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금액대 잘 보시면서 만드시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싸게 줄 때 담으시는 거 괜찮다고 아직 보여서, 관심 종목에 편입해 보시고 좀 흐름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지속적으로 일단은 여기 구름대와 여기가 5,300원 정도가 뚫어주는 게 가장 좋은 시세가 나오고 가벼워지겠지만, 쌀 때 담아 놓으면서 시세를 노려보자.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죠 항상 자동차 섹터가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도 되게 조용조용 또 시세 한번 타면 또 이렇게 크게 흐름 나오는 친구니까 잘 지켜보시자고요. 되게 한번 또 세게 움직여주는 친구예요. 가벼워서 그런지. 그래서 저가에 잘 담아 보시자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SN 관심 종목에 담아주시고, 그다음 DPC고요. 이거 야 이렇게 박살났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정말 고점 갱신하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다 반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형태만 보면 그래요. 이 친구 형태만 보면, DPC 형태만 보면 요 자체가 매집봉이에요. 요런 게 요즘 매집봉이고, 앞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들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현할 수 있어요. 출현하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대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밑에 이 지지대 제가 봤던 이 구간대 있죠. 여기에 구간대에서 편락가 잘 만드시면 이렇게 잠깐 또 물량 테스트하고 시세가 나든 계속 시세가 나올 겁니다.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싸게 담아 놓으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투자사로서의 뭐 변화 이런 게 나오면서 좀 그런 기사들을 보긴 했는데, 종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의 그랩 여기에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충분히 그 시세 분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사로서 엄청나게 또 좋은 행보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도 시세 나왔던 거죠. 하이브 투자했을 때도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었고, 그랩은 더 좋은 시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긴 했는데, 전문 투자자로서의 변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형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싸게 담아 놓으면 시세 노릴 수 있는 친구니까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루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는 정말 과대납폭 종목이에요. 보시면 67%, 7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뭐 기업,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종목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른 재료 부각되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되게 과시세가 나왔지만, 다시 도돌이표 제자리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정말 시간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이제 횡보 박스
박스권으로 이렇게 돌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고 있긴 한데 박스권의 바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밀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밀리면 단기 밑에 1,000원 후반대까지도 열어두면서 봐야 되긴 하지만 특징적인 건 역시나 요거죠. 개인의 매수 완전 박살이 났고 요겁니다. 외국인의 물량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락 속에서도 외국인의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쭉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세를 주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 일목균형표만 보면은 조금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일목균형표만 보면. 하지만 이런 바닥권에 있는 그 저렴한 종목들은 언제 갑자기 튀어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언제가 시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 추세가 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포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충분히 또 20% 3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또 더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금액대 맞게, 종목에 맞게끔 금액대 잘 설정해 가지고 가져가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종목 몇 가지 이렇게 꾸려 왔고요. 또 보충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면 마무리지만 좀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됐건 제가 한 1, 2주 정도 또 이제 출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다음 주부터 여유가 되는 시간대 봐가지고 최대한 커뮤니티도 남겨드릴 수 있고 보시는 분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정보를 좀 보려고 해요. 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하신 것들은 남겨주시면 또 답도 가능하다고 생각 드니까 또 언제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서 같이 소통해 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주말에 좀 여유 때 보시면서 다음 달 또 준비 잘 해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달 한 달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